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몸에 나타나고 몸에 나타난 것이 얼굴에 머문다고. 혹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은 친절했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반대로 특별히 잘생기거나 예쁜 얼굴이 아닌데도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얼굴을 마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말보다 얼굴을 먼저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배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저절로 익힌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생김새가 아닙니다. 타고난 이목구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빚어낸 표정입니다. 입꼬리에 새겨진 습관이고 눈가에 쌓인 감정의 결입니다. 미간에 패인 꼴이고 볼에 남은 웃음의 흔적입니다. 젊었을 때의 얼굴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 전해집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했는지가 얼굴 위에 고스란히 쌓인다는 뜻입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60대 초반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꽤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늘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경계가 먼저 깔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먼저 의심부터 했습니다. 오랜 세월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 자식들의 무심함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그렇게 굳어갔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이웃 여인은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도 작고 코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는데 그것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타고난 인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았는가의 차이입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얼굴은 꾸밀 수 없습니다. 순간의 표정 연기는 가능해도 오랜 세월 축적된 인상은 속일 수 없습니다.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피부뿐입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색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첫인상은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읽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한 장의 얼굴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얼굴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얼굴에는 무엇이 새겨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모든 날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자주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했는지, 그것이 근육의 패턴이 되고 주름의 방향이 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의 미간에는 깊은 꼬리패입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의 눈가에는 부드러운 선이 새겨집니다. 짜증이 습관인 사람의 입꼬리는 아래로 처집니다. 감사가 습관인 사람의 볼에는 온기가 머뭅니다. 이것은 성형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표정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에 저장되어 본인도 모르게 반복됩니다. 거울 앞에서는 부드러운 표정을 짓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원래의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 원래의 얼굴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세상은 그 얼굴을 봅니다. 한 마을에 두 자매가 살았습니다. 언니는 넉넉한 집으로 시집갔지만 남편의 무관심 속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남편은 집에 무심했습니다. 그녀는 그 억울함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속으로 원망하고 겉으로는 참았습니다. 그 세월이 얼굴에 쌓였습니다. 동생은 가난한 집으로 시집갔습니다. 먹고 살기 빠듯했지만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힘들어도 서로 웃으며 버텼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했습니다. 두 자매가 60이 넘어 만났을 때 사람들은 동생이 언니인 줄 알았습니다. 언니의 얼굴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겹겹이 새겨져 있었고 동생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너는 그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그리 편안해 보이냐고. 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언니. 그런데 원망 대신 작은 것에 감사하려 했어. 그것뿐이야.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품어온 감정이 얼굴 위에 지도처럼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말보다 얼굴을 먼저 읽습니다. 말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얼굴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과 얼굴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집니다. 입으로는 반갑다 하면서 눈이 차가운 사람, 웃고 있지만 입꼬리가 어색한 사람, 친절하게 굴면서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몸이 먼저 압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더 잘합니다. 아이들은 말을 이해하기 전에 얼굴을 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피하는 어른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세상을 살면서 말에 속아왔을 뿐입니다. 다시 얼굴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얼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험악해 보일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반복된 감정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수십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쁠 때와 슬플 때, 화날 때와 평온할 때 움직이는 근육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이 지나가면 얼굴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같은 감정이 수십 년간 반복되며 근육은 그 방향으로 굳어버립니다. 자주 찡그린 사람의 미간은 영구적으로 패이고 자주 웃은 사람의 눈가는 영구적으로 접힙니다. 이것이 관상의 원리입니다.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감정을 품고 사는지 스스로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자신이 화를 자주 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이 원망하며 산다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억울하게 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거울을 봐도 늙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80이 넘어도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고 50인데도 굳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마음에서 옵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마음을 증명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얼굴이 험악한 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피했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얼굴을 타고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지어온 것이다. 과거의 성례는 마음을 오래 품었기에 그 마음이 얼굴에 새겨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 얼굴도 바뀔 것이다. 그 제자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렸고 미움이 솟을 때마다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생김새는 그대로였지만 그 위에 흐르는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얼굴은 지나온 마음이 만들었지만 앞으로의 얼굴은 지금부터의 마음이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의 얼굴만 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으려 하기 전에 내 얼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굳어진 표정은 없는지, 입꼬리가 습관적으로 내려가 있지는 않은지, 눈빛에 피로와 원망이 서려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첫걸음은 언제나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아는 것, 지금 내 얼굴이 어떠한지 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자식들은 모두 떠나고 남편과 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많이 굳어졌더라. 무슨 일 있니? 그녀는 처음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고 미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돌이켜보니 자식들이 떠난 후부터였습니다. 허전함과 서운함이 쌓였고 남편에게 사소한 일로 짜증을 냈습니다. 그 짜증이 표정이 되었고 표정이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의 얼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편에게 짜증이 올라올 때 한 번 숨을 쉬고 일단 멈추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 같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니? 얼굴이 달라졌어. 그녀는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려고 했을 뿐이야. 이것이 얼굴 수행입니다. 성형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화장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표정으로 살았는지 저녁에 거울 앞에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굴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은 타인에게 보여지고 타인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굳은 얼굴로 누군가를 대하면 상대방도 긴장합니다. 내가 따뜻한 얼굴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상대방의 마음도 풀어집니다. 얼굴은 말없이 주고받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다스리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인 동시에 주변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매일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차갑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늘 서먹했습니다. 큰 갈등은 없었지만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늘 긴장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얼굴이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를 마주칠 때 의식적으로 눈을 부드럽게 하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말은 똑같이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계속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주자 시어머니의 표정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얼굴이 먼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얼굴은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말보다 얼굴로 대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서로의 얼굴을 보고 그날의 기분을 압니다. 퇴근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아내의 얼굴을 보고 집안 분위기를 압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느냐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힘들어도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주려 애쓴 세월이 쌓이면 그 부부의 사이는 깊어집니다. 반대로 피곤함과 짜증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내며 살면 사이는 멀어집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얼굴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가족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얼굴이 가족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물어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결국 타인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느냐의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내 얼굴도 평온해집니다. 억지로 웃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얼굴이 진짜로 바뀝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꾸는 일은 곧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좋은 화장품보다 좋은 마음이 얼굴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되고 내 말이 내 행동이 되고 내 행동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습관이 내 성품이 된다고.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이렇습니다. 내 성품이 내 얼굴이 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 얼굴에 도착합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바꾸고 싶으면 마음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했는지 그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내 얼굴이 됩니다. 하루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선명해집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고 그 화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절에 오는 신도들이 그 스님을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은사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다. 부처님 앞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 스님은 크게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부터 화가 올라올 때마다 염불을 했습니다. 분노가 솟으면 한 발 물러서서 숨을 쉬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스님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 스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얼굴도 따라서 고요해졌을 뿐입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쯤에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얼굴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외모를 차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생김새는 누구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눈이 작든 크든 코가 높든 낮든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그 위에 흐르는 기운입니다. 표정의 습관이고 눈빛의 온도이며 입꼬리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외모와 인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상입니다. 또한 얼굴만으로 사람을 단정 짓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얼굴이 험하게 생겼더라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과거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멀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첫인상은 참고할 것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내 얼굴이 굳어있다 해서 스스로를 단죄하지 마십시오. 지나온 세월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얼굴에 새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얼굴도 바뀝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얼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면 얼굴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니 지금의 얼굴에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의 얼굴을 생각하십시오. 남은 시간이 새로운 얼굴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얼굴을 갖고 싶다면 좋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얼굴을 원한다면 부드러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뜻한 인상을 원한다면 따뜻한 감정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수행의 문제입니다. 삶 전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얼굴은 그 사람의 일생을 요약합니다. 젊었을 때의 외모는 희미해지고 대신 살아온 방식이 얼굴 위에 선명해집니다. 오랜 세월 미소를 머금고 산 사람은 그 미소가 얼굴에 새겨집니다. 평생 감사하며 산 사람은 그 감사가 눈빛에 머뭅니다. 반대로 원망하며 산 사람은 그 원망이 주름 사이에 스며듭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얼굴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굴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쭈었습니다. 혹시 말은 친절한데 얼굴은 불편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질문을 자신에게 해봅시다. 나는 어떤 얼굴로 살고 있습니까?
내 얼굴에는 무엇이 새겨지고 있습니까? 남은 세월 어떤 얼굴을 만들고 싶습니까? 오늘 밤 거울 앞에 잠시 서보십시오.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 질문이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작은 변화가 쌓여 얼굴을 바꿉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얼굴에 남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부드러운 얼굴로 따뜻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